그 동의 이동을 쌤이 다시 한 번 더 봤어야 돼요. 연습 문제를 크게 눈에 띄는 문제가 없긴 했었거든. 그 노말까지는. 일단 터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프는 또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앞에도 어렵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너희들 정도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느낌이 강하게 합니다. 자, 3, 4, 4 봅시다.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볼래? 3, 4, 4? 그러고 보니까 쌤이 하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나도 까먹고 있었네. 다행이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우리가 회전이동이라는 게 있다고는 했었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도형이동 중에 우리가 원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게 세 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안 다루게 되긴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뜯어보면 결국은 이게 회전이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약간 관련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제 내가 A라는 점을 잡고 이 점의 좌표가 4,1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90도 회전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이 시계 방향인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게 되면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정확히 90도, 이게 어차피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지금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4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A' 될 거고 1,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90도가 되고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이동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회전 이동이라고. 물론 이제 180도 회전 이동은 사실 뭐랑 똑같아? 원점 대칭 이동이랑 똑같아. 맞지?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이제 90도랑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90도라고 표현할까. 지금은 마이너스 90도 또는 뭐 270도라고 하겠지. 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이동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 오케이? 근데 이제 회전 이동을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의 문제가 좀 생기는데, 보통은 우리가 대칭 이동 두 번을 하게 되면 회전 이동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그림하고 똑같아. 우리 y는 x 직선이 주어지고 y는 x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이걸 다시 x축 대칭 이동하면 정확히 여기 떨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그냥 회전 이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냥 대칭 이동 두 번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만 알아보면 돼. 어차피 그 이상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너희가 대수를 좀 빡세게 할 때 그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회전 이동 구조가 나오거든.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보고 의심하는 정도면 충분해. 저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C점이 A점을 Y는 X에 대칭시키고 X축 대칭이동 시킨 점이 C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AO와 OC가 사실은 직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물론 실제로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얼마가 돼? 4, 마이너스 1가 되겠군요. 그래서 기울기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긴 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사실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쌤이 나도 까먹고 있다가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를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 자, 일단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뭐지?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사실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쉽게 되어 있어. 사실은. 자, 첫 번째. 저 노란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직각 삼각형이잖아. 직각 삼각형은 뭐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빗변의 길이의 절반. 맞지? 근데 얘는 그냥 직각 삼각형도 아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뭐지? 빗변의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 2분의 1배. 한 변의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야. 아, 그러니까 그냥 요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 왜냐면 이 친구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맞지? 따라서 그냥 요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R2라는 친구는 OA의 루트 2분의 1배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게 R2 맞지? 작은 게. 네. 자,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도 구하기 쉽게 돼 있어. 왜지? 그러니까 사실은 O가 외심인 거지. 왜 O가 외심이지? 외심의 작도법이 뭐였지, 명수야? 외심의 작도법이 뭐였지?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좋네. 맞지? 잘했어.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x축이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y는 x직선이라서 그들의 교점이 O가 되고 얘가 외심이 되는 거지. 근데 명수가 진짜 잘 말했어. 이번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저 친구가 외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R1은 그냥 OA가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고 계산 문제는 아예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오, 3, 4, 5군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읽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그냥 쌤이 열심히 풀 겁니다. 열심히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준이 뭐하니? 뭐라고? 안 보고 있어?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 이 친구가 기울기가 3이래. 이 직선이 기울기가 3인 직선입니다. 자, 그때 이제 현 AB의 길이가 2루트 10이래. 현의 길이는 이제 어차피 이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5인 거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요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럼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얼마일 수밖에 없어? 루트 1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점집거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점집거가 이제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걸 찾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지? 수직이지. 그럼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였어? 요 기울기는 얼마야? 근데 루트 10이래.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정직거 써서 y는 3x 더하기 k라고 잡고 풀어도 k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 점 찾는 게 길이 자체가 너무 친절하게 주어져 있잖아, 맞지? 꼭 저거 찾으세요 이런 얘기잖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다시, 그럼 이번에 다시 이것도 뭐야? 요삼각형도 다시 루트 10이고 기울기가 3이잖아. 지금 뭘 수밖에 없어? 한 칸, 세 칸일 수밖에 없네, 맞지? 한 칸, 세 칸일 수밖에 없네. 그럼 요점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3,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4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 좌표 부호 다 원점 대칭이니까 좌표 부호 다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맞지? 2,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이 점 좌표 구하는 거야. 산수로 넘어가겠지. 괜찮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문제는 근데 너무 숫자가 예쁘게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명수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여튼 그냥 풀었어도 엄청 헤비할 것 같진 않은데 그게 귀찮을 것 같았어. 쌤이 이런 풀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봤는데 이 A점을 구해야 되는데 귀찮을 것 같았어. 교점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연립해요. 직선 구하고 원이랑 연립해서 뭔가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썩 내키지가 않더라. 근데 이제 어차피 좌표가 정수인 거 보니까 이제 그림이 예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계산이 일단 보류하고 이제 다른 길을 본 거지 다시. 이렇게. 자, 3, 4, 7 갑시다. 3, 4, 7 문제 많이 괜찮았어. 3, 4, 8도 괜찮고 그렇지만 3, 4, 7은 약간 재미가 있어. 자, 가족권에서 C'이 원C의 중심을 지난다 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만약 이거를 진짜 이동하고 있으면 좀 안 좋아. 진짜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C'이 C의 중심을 지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나? 조금만 더 머리를 굴려보자.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이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제일 센 게 뭐라고 했어? 눈이라고 했잖아, 맞지? 눈이 한 7, 80% 정보를 획득하거든. 그래서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이동했는데 그 이동한 원이 여기를 딱 지나가는 거야, 맞지? 근데 쌤이 방금 식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 맞지?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쓰는 순간 2차 식의 계산이 주어지거든. 근데 그거는 정말 도형의 방정식에서 약간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풀어내고 말겠다에 선택하는 수단이야. 이 C랑 C'은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맞지? 그럼 중심을 지난다는 말은 이 원이, 그러니까 이게 중심인 원이 이동했는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아, 이동한 거리가 반지름이어야 되는구나. 괜찮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반지름만큼 이동하게 되면 원래 이쪽에 있던 점이 여기 딱 와서 얘를 딱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반대로 이 점을 이 원이 지나가면 이 친구의 중심도 이 원에 도착하겠지.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은 어떨 수밖에 없어, 서로. 이 C 입장에서 요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나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나 C 프라임 입장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저 이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이동한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이 정보를 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 얘가 C랑 C 프라임에 모두 접합니다.
여기 이제 C랑 C' 그려놨잖아, 맞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단 접한다, 맞지? 접한다는 요 R을 값으로 구할 수 있게 해줘. 왜냐하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R을 구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첫 번째. 괜찮아? 또 하나 더 할 수 있어.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접한다고 치자. 그러면 뭔가가 보일 건데? 뭔가가 보일 건데? 아니 있어. 오히려 맞춤 놓고 그냥 시선 처리하는 거야. 지금 뭔가가 보일 건데. 괜찮아? 그러면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지? 4분의 3. 여기가 4K, 여기가 3K. 끝났지 이제. 다시 이제 점집거 해봅시다. 점집거를 하게 되면 2,0과 이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5분의 6, 0, 24. 6 더하기 24니까 얘가 얼마? 6인가? 반지름이 6이라는 사실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6이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요게 6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어떨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오케이? 이 원도 여기에 접하고 있고 이 원도 여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굳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과 직선에 접하면 뭐 나오다 무조건? 수직 표시하라고 했지?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럼 이건 무슨 사각형일 수밖에 없어?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지. 근데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네. 여기가 6이기도 해서 요 길이 또 똑같으니까 어쨌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하다고? 평행하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사실은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가 4대 3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내가 그냥 한 문자 써서 4K, 3K 빼라면 요 길이가 6이잖아, 맞지? 6은 몇 K야? 5K잖아, 맞지? 그래서 K 값 구하면 A, B, R 끝났네. 괜찮아? 문제 괜찮더라고. (3, 4, 8도) 보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이런 거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x축선이 있고 a가 있고 a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두 개 그려질 건데 선을 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서 자, 문제에서 저 넓이의 b가 몇 대면? A'BC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2배, 맞지? 이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이제 문제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첫 번째로 떠올린 풀이는 그냥 공식 쓰자. 저 0,K를 성윤아 설마 혹시 언제부터 졸았니? 이 문제 풀 때 들었어? 쌤이 짠! 그건 없어요. 그거야. 그 통은 뭐 들었어요? 그 통은 여기 있는데. 짠.
그러니까 그 우리 삼각형 넓이 한 꼭지점이 원점일 때 공식 있지. 그거 써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미지수 K 하나로 분명히 표현이 될 거거든. 자,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괜찮아? 이해했어? 민영 안녕. 지금 널 보고 이게 확실하다. 네, 해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그 이제 S 삼각형 넓이 공식이 2분의 1 x1 y2 마이너스 x2 y1 그냥 이 공식 쓰면 될 것 같아. 복잡하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쌤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그 아주 땡기지 않는 느낌이었거든. 이번 문제 풀 때는. 왜냐하면 좌표가 K가 여러 개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C를 0,0으로 바꿀 거거든. C 프라임을 0,0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A를 한 칸, 그러니까 K만큼 내려야 되니까 3,6 마이너스 K가 A 1번이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B 1번은 12,1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프라임의 1번은 이제 6,3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요거에 대해서 공식 한번 쓰고, 이거에 대해서 공식 한번 쓰게 되면 이제 넓이가 두 배를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어차피 B가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따 정리하고 일단 해봅시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 3 곱하기 12 마이너스 K, 3 곱하기 12 마이너스 K, 그 다음 빼기 12 곱하기 6 마이너스 K, 12 곱하기 6 마이너스 K. 괜찮구나 생각보다. 자, 그다음 요거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이번엔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6 곱하기 12 마이너스 K 그리고 빼기 3 곱하기 12 곱하기 3 마이너스 K.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 넓이가 아마 2배라고 했던 것 같거든. 곱하기 2 이렇게 거꾸로군요.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 얘가 2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혹시 미정이 질문 있어 이거에서? 그럼 이제 이게 K에 대한 절대값 밀착 방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K 2개 나올 거지. 그리고 계산할 때도 사실 약분되는 요소가 꽤 많아서 계산할 때 약분되는 요소 많아서 이거 2 들어가면 6이잖아, 맞지? 그래서 절대값 그냥 12 마이너스 K 6만 날릴게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K. 그 다음은 절대값 12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3 마이너스 K. 요것만 정리하면 아마 이제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쭉 한 거 끝까지 해볼까? 정리합시다. 얘 뭐 돼버려? K. K만 나오네. 그렇구나. 얘는 6 더하기 K인가? 그럼 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답이 잘못됐는데? 계산을 틀렸어. 절대값 앞에 2가 있으면 절대값 2개를 여기가 6을 날렸는데 맞지? 4가 내려와 있네요. 여기 4가 내려와야 되네. 할거야. 다른 거 맞게 했나? 6을 날렸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3K. 일단 3K일 거고 마이너스 10인가? 요렇게 요거 풀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기왕 하는 거 끝까지 해보면 3K 마이너스 12는 6 더하기 K 하면 넘어가면 2K 넘어가면 18, K가 9.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12가 Y6마 K, 4K가 6, K가 2분의 3. 2분의 3이 답이거든. 이게 맞는 풀이가 될 겁니다. 어차피 K가 0과 다 사야 되거든. 이게 첫 번째. 쌤이 생각하고 해보지 않은 풀이였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지금 이 삼각형과 요 A10이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A'10이라는 삼각형이 어쨌든 넓이의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B에 대한 정보를 준 거잖아. 그러면 그냥 밑변의 길이의 B나 높이의 B로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이 변을 요 삼각형의 밑변으로 삼겠다. 이 변을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삼겠다. 괜찮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두 밑변이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높이는 뭐가 돼? 얘를 연장한 선에서 이렇게 되는 수선의 발, 얘를 연장한 선에서 이렇게 되는 수선의 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 이렇게 다시 풀긴 했어.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변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볼까? 얘를 공유하는 변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내는 수선의 발과 여기 내는 수선의 발의 길이가 또 1대2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똑같이 풀릴 겁니다. 괜찮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혹시 질문 있어?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러니까 사고를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쭉 풀려버리니까 사실은 저거는 이제 뭔가 머리를 써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득이 별로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이 간단하지는 않았거든 사실. 조금은 해야 돼서 차라리 그런 거면 이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사실 349번도 350번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 일단 해 보십시오. 응? 재미가 있을지 없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쌤이 풀이하면 재밌어. 풀이하는 걸 너희들이 보는 건 재밌을 거야. 근데 이제 하는 건 재미없겠지. 자, 351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도 사실 내 취향 따라 갈 건데 351번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모의고사 기출이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다 넣어놨었는데 출처를 다 빼버려가지고 연습 문제에서는. 자, 일단 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하나 쓰게.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 친구를 y축 대칭 이동하네. y축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2분의 1, 0이 되고 2분의 1, 0이 되고 반지름 1인 원이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 처음 흰색 원을 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폐기동하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세 원 중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의 요구 사항이에요. 결국 해석하면 저런 의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려보면서 읽어보면 돼. 성현아 그렇지? 오늘 몇 시간 잤니? 앉았습니다. 항상 의상 그런 게 왔어. 어쩐지 그 성률이가 빠진 영상을 거의 다 봤다고 하더라고. 바빴을 건데 라고 생각했더니 밤을 새고. 자, 그냥 놀아버려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자, 조금만 힘냅시다.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조금 알려진 효율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요거 하나 구해서 4배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치고 저 친구를 확대해서 좀 요렇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연결하면 이 친구가 무슨 선이지? 뭐지? 반지름이지, 반지름. 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반지름이지. 얘도 반지름이지.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60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별일이 없겠다,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채꼴, 요쪽 부채꼴이랑 요쪽 부채꼴을 2번 구해서 더한 다음에 사실 그냥 한 번 구해서 2배 한 다음에 삼각형 한 번 빼주는 거야.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 이렇게. 자, 그럼 해봅시다. 요 반지름이 어차피 1이거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제 그 옛날 공식을 쓸 뻔했어. 옛날 공식이 아니고 그 삼각함수 활용해서 배우는 그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걸 쓸 뻔해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6분의 1 하면 이게 부채꼴 하나 넓이지. 네. 맞지? 그리고 이런 게 몇 개라고? 2개라고. 1기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 하면 이제 요 부분 넓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353도 이제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인데 얘는 그 뭐랄까 말을 어렵게 주는 거야. 말을 어렵게 주는 거. 봅시다. 윤상이 어제도 3시에 잤니? 어? 그럼 4시, 그 다음날 5시, 그 다음날 6시 이렇게 해서 그럼 왜 하셔서 근데 저 숙제하면서 오늘 근데 오늘은 늦게 자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행 가잖아요. 내일 차에서 한 5시간 더 할 수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는데? 거제도 가요. 아빠가 운전해서 거제도까지 가요. 운전해서? 가서 렌트하는 게 이득이잖아. 거제도 근데 쌤이 그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진주까지 그 기차를 타고 가봤거든. 기차도 3시간 반 걸려. 그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기차에서 무게 풀어. 아, 우와 광기다. 그래도 문제적 던져. 문제적 던져. 와 이제 대단. 쌤 비행기에서 무게 푸는 사람이야. 와 비행기. 비행기. 쌤이 그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갔거든. 해외를. 싱가포르. 호주. 동생, 아니 선생님 동생께서 동생이 호주에 살아서 호주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5박 7일 비슷하잖아. 5박 7일 갔다 왔거든. 내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날이 토요일 오전인데 오전이 아니고 새벽인데 토요일 오전 10시에 수업했어. 와. 근데 고3 수업이야. 그래서 10%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풀면 기억 안 나. 어차피. 근데 고3 거는 몇째 동생? 셋째. 아 맞다. 쌤 다섯. 오행절. 독수리 독수리 오행절이 여자가 한 명 있다고. 진짜요? 남매예요? 아니 독수리 오행제가 여자가 한 명 있다. 오야. 쌤이 오행절? 왜 여자가 쌤이요? 아니 그거 옛날에 원래 일본 이름은 까마귀 오행조야. 까마귀 5인조요? 까마귀예요? 일본에서 그 만화의 원래 이름은 까마귀 오인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야. 새 근데 한국에서 종류를 바꿔버리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할 때 독수리 오행조 뭔가 약간 이제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일단 그때는 흉조였거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약간 간지라는 독수리. 자 어쨌든 이제 합시다. 고마워 성민아. 자, 합시다. 원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어. 자 그때 전피를 y축 영역을 -1만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지. 그때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피의 y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해보면 정보가 좀 막연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 어떻게 하지? 얘는 지금 우리가 이 친구 위의 점피였잖아. 지금 어떤 특정한 점이야? 아니면 그냥 이 원위의 모든 점이야? 모든 점. 이제 그냥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편이동하면 뭐가 돼? 친절하게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되지. 그리고 얘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해도 누구야? 똑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위에 점이 그냥 q인 거야. 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짜리가? 3짜리인가? 크게 그릴 거예요. 그냥 합시다. 3짜리 원이 이렇게. 그때 이제 문제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좌표가 있는데 까먹었다. A라는 점이 1, -루트 3, 1, 이쯤 있겠군요. 그 다음 B라는 점이 3, 루트 3, 3, 이쯤 있겠군요. 이건 좀 알아야 돼. 3, B, A. 자 이렇게 선분이 있을 건데 이제 이 원 위의 점 Q에 대해서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위에 점해서 넓이가 최대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치 높이가 최대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겠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높이가 최대가 될 거고 넓이도 최대가 되겠지. 어차피 이제 밑변 얘로 잡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Q점의 좌표를 찾기만 하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어차피 우리 길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 좌표만 찾고 싶은 거야. 혹시 이 친구 기울기 얼마인지 알겠어? 기울기 루트 3이야. 뭐가 떠오르니?
60도가 떠오르네. 그럼 여기가 몇 도여야 돼? 수직이니까? 30도여야 되지. 괜찮니? 그러면 요렇게 선을 긋게 되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의 상태? 3인 상태잖아. 그럼 요 점이 y좌표 나오겠지? 얼마?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위로 한 칸 올리기만 하면 된다. 괜찮아? 이해했어? 어차피 이 점을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올리나 그냥 올리나 어차피 얘는 이제 의미가 이 y축 대칭이동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맞지? 다시 이렇게 하고 올리면 사실 P는 여기 있을 건데 중요하진 않다는 거지. 좌표를 y좌표를 구하면 돼. 아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쌤이 궁금한데 이 과제 할 때 쌤이 풀어준 문제가 만약 잘 모르겠으면 영상 찾아보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알았지? 쌤이 타임스탬프 맞나? 그거 해주고 싶은데 너무 맞아.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저기 지금 영상 올리면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올라가요.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 오전에 올라가요. 문제 찾아보다가 문제 풀다가 끝났어요. 아니 그 누구냐고. 그 문제 아니야? 그거 그 다음 영상에서 시작해 다시. 그때 내가 이제 용량 그 안 지워가지고 그 문제 말하는 거지. 영상 클릭한 순간 이게 원 두 개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 문제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풀기 시작. 그거는 많이 어렵지. 문제 약간 많이 어렵어. 자, 여튼 자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354 갑시다. 354. 여기 근데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모의고사 문제 모은다고 그 이제 보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원의 방정식 문제 개수와 도형이동 문제 개수가 똑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원판 누적이라서. 앞에 그 세 개 모아서 빵 이런 거지. 도형이동이 메인이 아닌 거지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도형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다른 거랑 섞여서 이제 도형이동에서 내가 도형이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분류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도형이동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랑 원이 메인인데 이동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 도형의 이동의 분류가 되잖아. 문제 분류 기준상.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그 도형이동 터프가 문제가 쉽지 않다.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히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쌤이 봤을 때는 이게 출처를 내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문제가 약간의 그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오류라기보다는 쌤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체크를 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해설처럼 풀리기 위해서는 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도록 합시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해보고 마풀에 있는 해설은 논리가 부족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제 A가 음수일 때의 케이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한 확인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 이따 풀이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봅시다.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원C1이 주어지기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C2가 y-2의 제곱은 4. 자,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 원 C1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C2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고 Y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 RS가 있는데 또 그걸 X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R', S'이라고 하지. 그때 또 A라는 점도 정점이 아니야. A라는 점도 스몰 a, 2a 더하기 1. 다시 말해서 Y는 2x 더하기 1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지. 자, 이때 문제에서 저 AR 더하기 PR 프라임의 최소값과 AR 더하기 PR 프라임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AS 더하기 QS 프라임의 최소값 AS 더하기 QS 프라임 B가 어디 갔지? 원래 B가 없었군요. 자, 어쨌든 QS의 최소값 더하기 1과 이제 같다. 이걸 가지고 이제 A의 값을 찾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해봅시다. 자, 1,6
6을 잡게 되면 여기를 1이라고 잡고 여기를 6이라고 잡으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 4, 6, 8이라고 잡으면 2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C2가 되겠지. C2, 얘가 C1. 그다음 y는 2a 더하기 1 직선을 러프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y는 2a 더하기 1 직선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기 위에 어딘가에 a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AR 더하기 PR 프라임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근데 R이라는 점이 Y축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고 일단 러프하게 할게. R. 그럼 얘를 이제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R 프라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R 더하기 PR 프라임인데 사실 그러면 A라는 점이 만약 여기 있다고 잡게 되면 이 길이랑 이 원 위의 점 P랑 연결해서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거를 뭔가 딱 정해버리기가 사실은 좀 곤란하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A는 지금 P보다 정보가 많아, 적어? 사실은 그러니까 P는 영역이 제한돼 있거든.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P로 풀 게 아니라 어차피 원의 중심으로 풀 거거든. 그래서 약간 정적 느낌이 좀 더 세, P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쌤은 이제 대칭 이동시킬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쯤 되어서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거고 얘를 우리가 C1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와 여기가 P 프라임이 있을 거고 그럼 P 프라임 R 프라임 길이와 AR 길이 합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잘못했지. 우리는 지금 원래 뭘 구하라고 했냐면 PR 프라임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P랑 R 프라임의 길이의 합이나 R 프라임의 길이나 P 프라임이랑 R의 길이랑 같아져서 이걸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는 A랑 P 프라임이 어느 쪽에 있어? 서로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P 프라임이 이쪽에 있어서 우리는 R이라는 점이 지금 Y축 위의 점이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 P 프라임이라는 점과 A라는 점 잠깐만 쌤이 생각을 좀 정리할게. 쌤이 놓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풀 때 오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근본에서 이제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할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다시 정리되고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풀이를 진행하는 게 쌤도 생각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이 친구를 뭘로 고쳤을 수 있다고? P 프라임 R로 고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AR 더하기 P 프라임 R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 최소값은 어떻게 되지? 그냥 잠깐만 약간 헷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Y축에 대해서 A랑 이 P 프라임이 같은 쪽에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대칭 이동해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A가 이쪽에 있게 되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가 최소가 아닌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즉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P 프라임이고 여기가 A면 그때가 최소가 되잖아, 맞지? 그때는 그냥 점점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는 게 그냥 최소 값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쌤이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점 A의 X좌표가 양수일 때는 이 점을 대칭 이동해서 거리를 구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건데 이 점이 이 A라는 점이 이 Y축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의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제 반지를 뺀 게 그냥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하다가 계산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해설을 참고를 했더니 해설은 그냥 A가 무조건 1, 4분면이 있다고 하고 풀이를 진행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조건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요 점을 다시 어디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반지를 빼게 되면 이제 그게 최소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합시다. 루트 우리가 하는 건 요 최소값은 뭐라고? A 뭐지? 여기를 내가 요 원의 중심을 그냥 C1, 2'이라고 할게, 알았지? 얘는 C1, 2'A에서 빼기 1을 한 것과 같은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A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길이인 1을 뺀 것과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계산할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A, 2A 더하기 1이라서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7의 제곱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S 더하기 QS 프라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 또 Q라는 점이 있을 거고 Q 꼭 위에 있다는 보장 없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Q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랑 Q랑 길이에다가 아니군요? 여기가 원래 S였군요. A랑 S에다가 여기 대칭 이동된 점 S 프라임이 있겠지. 요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사실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정보가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얘를 C2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하고 이 점을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일단 Q 프라임으로 갈까? 그래. 간 상태에서 요거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S도 어디 위의 점이니까 Y축 위의 점이고 둘이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자. 그러면 얘가 얼마였어, 좌표가? 8, 마이너스였나?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적당히 밑줄 그립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랑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리가 이제 최소 거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C2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C2 프라임 A 길이와 C2 프라임 A 길이와 여기서 빼기 1을 한 거지. 그렇지? 왜냐면 반지는 이번에 2였으니까, 맞지?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A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빼기 2 그리고 뒤에 더하기 그래서 더하기 1이 있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얘가 지워진 상태에서 이 둘이 같다고 쓰면 그냥 A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1차 방정식 만들어서 A 값이 구해질 겁니다. 괜찮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암산 조금만. 2차는 어차피 다 지워질 거니까 2A 더하기 1 쓰고 더하기 2, 7, 14, 28A 더하기 49 쓰고 는 16A 더하기 63 더하기 12A 더하기 9 그러면 여기가 30A 여기가 28A 그러면 2A를 살리자 50 여기는 73 23 A는 2분의 24 뭐 맞게 보이군요. 괜찮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이 이쪽에 있으면 이 이동해서 푸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 상태에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어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이제 이 풀이를 하려면 저것까지 해서 근데 그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교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해지는 방식 이거랑 여기에서 이 길이랑 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해야 돼. 할게. 그러니까 다시 지금 좀 힘들지? 그러니까 힘내자. 자, 쌤도 이게
이 문제를 끌 필요가 없거든. 끌어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의미가 적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게 맞는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해석한 상황이라면 A가 여기 있어. 1번. 자, A가 양수야.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얘를 대칭이동시켜서 쓴 저 식이 최소가 될 거야. 다시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봅시다. a가 음수라는 말은 점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a랑 y축의 어떤 점이랑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원 위에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느 쪽에 있어? y축 기준 반대쪽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직선거리가 최단거리야. 그치? 그래서 그냥 이 점에서 이 원 위의 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거기서 반지를 빼면 되는 거지. 여기 중심이 1,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a 천천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 괜찮니? 그럼 이제 대소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라져? 같을 때를 기준으로 갈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같을 때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처리하지 뭐. 이거 지워질 거고 남는 건 뭐가 돼? a가 0일 때가 되네. 어차피 다 지워질 거니까 2a는 마이너스 2a가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식을 조금 더 바꿔 쓰자. 요렇게 써봅시다. 그럼 이게 클 때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a가 0보다 크면 얘가 더 큰데? 맞지? 사실 얘가 더 작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a가 여기 있어야 이 점이랑 거리가 더 가까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여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가 이거와 이거의 최소값과 이거의 최소값이 또 같다는 상황을 확인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해. 무슨 얘기인지 다시 내가 말로 최대한 해볼게. 이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이 친구의 값과 이 친구의 값이 정확히 1 차이 나게 만드는, 이 친구의 최소값과 이 친구의 최소값이 1 차이 나게 만드는 그 스몰 a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a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이거 최소값 구하고 이거 최소값 구해서 차이가 1 나게 만드는 a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돼, 사실. 그래서 너무 헤비해져. 그걸 쌤이 하려다가 이거는 좀 이제 선을 넘는다 싶어서 이제 해설을 본 거지, 사실.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도는 지금은 그냥 편의상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도록 합시다. 괜찮니? 물론 쌤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도 똑같아. 우리가 방금 뭐 했지? 이 친구가 a랑 같은 쪽에 있어서 대칭이동 시켰거든. 의자 끝에 안 서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a가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다른 최소값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잠깐 머리를 굴려보면 우리 방금 경험한 거는 뭐만 바뀌었지? 여기만 바뀌거든. 여기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8로 바뀔 것 같거든. 경험을 한 바로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랑 여기서 마이너스 16a로만 바뀔 거야. 맞지? 그것만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26a, 여기가 마이너스 4a. 어떻게 되지? 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근데 선생님 계산이 안 돼서 26에 얘가 넘어오면 30. 우리 상상 똑같아요. 여기 그치, 상수하고 아까하고 똑같이 23이네. a가 30분의 23 나와서 음수인 a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거냐의 이슈가 사실은 작용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물론 이제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그치? 사실 출처 궁금했어.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면 분명히 모의고사 이거를 고려하는 해설을 했을 것 같고, 모의고사급이면
문제집에서 굴러다니는 문제면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문제집은 사실 이제 일반 그 뭐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문제집은 그 검수의 퀄리티가 좀 차이 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 많이 힘들었지. 어쨌든 사실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봐도 괜찮겠니? 오, 자, 쉬었다 봅시다.